bullet up. 네, 유튜브계 돛담배 가온 파더입니다. 오늘은 알아보기 대마왕인 제가 새로운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이거는 지금 가온이의 자동차인데요, 굉장히 멋지죠? 하지만 이건 가온이 혼자 타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탈 5가지 패밀리 SUV, 가족용 SUV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용 자동차, 일단 저희 집에 있는 게 바로 소형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요, 뒷자리 공간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죠. 아이와 아이 엄마, 저희 아내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름에는 뒷자리가 굉장히 더워요. 에어컨 바람이 잘 안 가요. 또 겨울에는 또 추워요. 히터 바람이 잘 안 갑니다. 뒤에 그 송풍구라고 하죠, 에어벤트가 없기 때문에 쾌적한 어떤 온도 조절이 좀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또 아무래도 그 앞뒤 간격, 그러니까 그 축거라고 하죠. 그 앞뒤 간격, 무릎 공간이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 시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전국 투어를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는 이유. 자, 그럼 한번 저와 함께 가족용 패밀리 SUV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타페. 두 번째, 소렌토. 세 번째, QM6. 네 번째, 뷰티풀 코란도, 신형 코란도. 다섯 번째, 팰리세이드. 선정된 기준은 전적으로 그냥 유심히 봤던 모델을 그냥 선정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4월 달에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한 게 아마 산타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인지도가 있는 자동차가 바로 산타페다. 가장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딱 봤을 땐 산타페가 괜찮습니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후면부 디자인은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듭니다. 가장 멋진 것 같아요, 후면부가요. 전면부는 뭐 쏘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드는 게 산타페 내장 디자인 있죠. 센터페시아 쪽이랑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디자인이 저는 좀 깔끔하고 좀 올드하지 않으면서 세련되면서 그런 느낌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크기도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딱 가정용으로 쓰기에 너무나 적당한 사이즈라서요, 실제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편의사항과 첨단 장치들도 선택이 가능해서 옵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트림을 선택하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보다 현대가 제가 듣기로도 옵션 장난질을 조금 과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저 트림에서 옵션의 선택을 최소화시켜도 탈만한 가정용 패밀리 SUV를 뽑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가솔린인 경우에는 3,000을 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산타페도 문제가 살짝 있는데, 지금 카페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떨림, 진동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뒷자리에 탄 아이들이 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네, 이게 모든 차들, 지금까지 판매된 모든 산타페에서 100%로 일어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일부 차종, 몇 대에서 그런 심한 진동이 있는지, 아니면 대다수의 차량들이 그런 진동 때문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제가 시간을 들여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단지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괜찮다, 디젤이 원래 그 정도 진동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계신 거죠. 어찌됐든 진동에 관한 논란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일단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소렌토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사실 산타페와 팰리세이드가 나오기 전에 국내산 SUV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차량은 바로 이 소렌토였습니다. 정말로 무난하게 괜찮은 디자인, 크기도 굉장히 넉넉해서 실제 우리나라에 아이가 있는 아빠차 패밀리 SUV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산타페와 팰리세이드가 나오고 나서 많이 후순위로 밀렸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경쟁력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등장하면
바뀌면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상품성을 더 개선해서 같은 가격에 좀 더 좋은 옵션, 좋은 사양을 가지고선 자동차를 뽑을 수 있어서 요새도 이런 개선된 2020년 소렌토가 많이 보입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그릴 모양이 바뀌고요. 실제로 그 주간 주행등이 위에서 이 헤드라이트 밑으로 내려갔는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소렌토 마음에 들고 크기도 크고 가격도 산타페에 비해서 저렴해서 소렌토 요걸 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순간 에바가루에 관련된 문제에서 아직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도에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화제거리가 됐는데 100%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커뮤니티에서 종종 에바 문제로 AS를 받고 고민하고 골치가 아프다 이런 글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자인도 참 마음에 들고 나는 산타페 디자인이 싫어요, 소렌토가 괜찮아요, 크기도 좋아요, 다 좋아요, 가격도 괜찮아요, 하지만 에바가루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이런 거를 좀 기아자동차 관계자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현대 기아자동차 많이 팔려서 그런지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오래된 모델인데요. 바로 QM6죠. 르노 삼성의 QM6.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닛산의 모델 이름은 안 생각이 안 나지만 닛산에서 나온 SUV의 그 차체 골격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 엔진이랑 미션도 닛산과 르노에서 나온 것들을 아마 사용하고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내산 자동차긴 한데 살짝 외제차, 한 40%는 외제차 같은 느낌? 단점은 AS도 살짝 외제차 같다. 그래서 부품이랑 어떤 그런 공인비가 좀 비싸다. 그렇죠. AS망이 많지가 않다. 그것까지 약간 외제차 같은 느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잡다한 어떤 문제들을 많이 보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입니다. 특히 요새는 이 QM6 가솔린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디젤 대비 연비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조용한 SUV를 타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가격도 생각보다 착해서 무려 디젤보다 한 250만원 정도 저렴해요. 그래서 3천만원이 넘지 않고도 괜찮은 SUV를 뽑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꽤 인기가 많은 차종입니다. 이거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옵션 같은 걸 많이 세세하게 쪼개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서 선택하게끔 그런 식으로 좀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는 고급 사양에만 들어갈 수 있는 별건 아니지만 핸드폰 무선 충전 같은 게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어서 한 13만원 정도면 가장 낮은 트림에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따로따로 쏙쏙쏙 뽑아서 그때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QM6는 이 뒷자리 리클라인 기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뒷자리가 각도, 기울기가 조절되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일정한 각도로만 딱 앉아서 가야 됩니다. 뒤로 제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도 뒷자리는 전혀 못 제끼니까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출고를 하고 나서 일반 그냥 사설 업체에서 약간 제낄 수 있게 개조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큰 비용 들이지 않고요. 그리고 좀 QM6가 자동차 엔진의 그 출력에 대한 부분이 살짝 둔하다. 빠릿빠릿하게 치고 나가거나 막 밟는 족족 막 반응하고 그런 느낌의 자동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밟으면서 운전하는 스타일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몰아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무난하게 가정용으로 안전하게 타기에는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비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된 거고요. 연비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성비를 따지면서 가솔린을 찾겠다. 그러면 QM6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디자인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특히 전면부 질리지가 않는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그때 당시 미래형 디자인이면서도 너무 오버하지 않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볼수록 이 디자인 너무 이뻐요. 후면부는 잘 모르겠지만 전면부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만간 좀 QM6가 좀 페이스 리프트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냥 계속 그대로예요. 다른 데서 막 두세 번 페이스 리프트 할 때 여기는 단지 그냥 연식 변경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네요. 요것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팔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르노, 닛산이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조금 소렌토와 산타페에 비해서 조금 작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소형차처럼 작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우리 쌍용의 뷰티풀 코란도. 쌍용의 이 마인드란가요? 회사 이름 정확하게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인도계 자동차 그 회사가 인수를 하고 나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티볼리에서 벌써 이미 소형 SUV에서 신화를 거둬서 지금 계속 판매량 아마 1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약간 투싼과 스포티지와 같은 급의 뷰티풀 코란도라는 걸 새로 내놨습니다. 놀라워요. 정말 그 전에 쌍용에서 볼 수 없는 첨단 사양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능동형 안전장치? 뭐라고 하나? 그런 것들도 차선 유지해주고 앞차간 거리에서 자동으로 서주고 약간 핸들 같은 거 차선 보조, 조향 보조 기능도 좀 해주면서, 아무튼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현대 기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쌍용에서도 담고 있고요. 또 옵션에 따라서 이 10.25인치 계기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CD. 근데 이거 좀 의문점인 게, 사실 요즘에 핸드폰 보면 LCD는 뭐 거의 옛날 일이죠. 요즘은 뭐 OLED라고 좀 더 첨단화된 그런 화면 많이 쓰고 있는데, 자동차에서는 아직까지 이제서야 LCD? 옛날에 아직까지는 아날로그식 그 반으로 되어 있는 계기판. 이거 제가 봤을 때 기술은 충분히 그런 멋진 계기판을 실제 그 센터페시아 그러니까 생각 안 나. 그 속도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대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선 이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느림의 미학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리게 걷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하네요. 쌍용에 그런 걸 좀 팍팍 치고 나간다면 아마 견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괜찮은 자동차 회사로 다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코란도의 명성 대단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코란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디자인들을 좀 약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뽑아보면은, 그거 저 말고도 되게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디자인 좀 참조해가지고 지금의 그 첨단 사양이랑 그런 엔진 기술력 좀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잘 팔릴 것 같은데. 쌍용 관계자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생각 좀 한번 해주십시오. 뷰티풀 코란도는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은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뒷자리에 그 에어벤트 있죠. 뒷자리 송풍구, 에어컨 틀었을 때 에어컨 바람 나오고 히터 바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뒷자리 사람들이 그럼 더워요, 추워요, 어떡합니까? 그럼 뭐 비닐봉투 투명한 거 앞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연결을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차는 정말 좋은데 10.25인치 막 이런 거 있는데 막 송풍구에 막 비닐봉 막 동그란 거 막 매달아서 막 뒤에 우리 가온이는 참 좋아하겠죠, 시원하니까. 하지만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뷰티풀 코란도 타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요거 아주 왜 안 됐을까? 어떤 기술의 차이가 있을까? 지나가세요. 뭐가 문제일지 참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근데 또 이 쌍용은요, 이 포스코 강판, 굉장히 튼튼한 강판을 썼다고 그런 걸 굉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정확하게 제가 강판을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구부러뜨리고 막 그렇게 해보질 않아서 실제로 이 현대 제철의 강판이 안 좋고 포스코의 강판이 튼튼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왠지 모르게 포스코가 좀 튼튼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굉장히 끔찍한 사고에서 하필이면 좀 굉장히 손쉽게 구겨져 있는 자동차들이 그런 현대기아 자동차를 또 많이 봐서 막 쿠킹 호일이란 말 좀 많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그냥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코란도의 가격 결정이 조금 아쉽다고 하네요. 정확한 건 좀 더 나중에 추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살짝 생각보다 비싸거나 스포티지와 투싼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금만 가격을 낮췄으면,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게 뽑혔거든요. 특히 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모던하면서 너무 미래적이지 않으면서도 너무 구닥다리 같지 않으면서도 어떤 전통적인 굉장히 SUV 같은 어떤 디자인. 물론 티볼리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티볼리보단 좀 더 괜찮다. 그래서 전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에어벤트만 아마 있었으면 뷰티풀 코란도가 사고 싶어요. 그거 없어도 좀 솔직히 좀 땡기긴 하거든요. 아무튼 좀 고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내산 SUV의 끝판대장 펠리세이드. 이건 말이 필요 없죠. 지금 당장 예약을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받아야 됩니다. 가을쯤에나 차를 인도받을 수가 있다. 크기도 국내에서 가장 크고요. 사양도 굉장히 좋아서 가성비라고 하죠. 산타페에서 옵션 좀 여기 이것저것 많이 추가할 바에는 차라리 펠리세이드로 넘어가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산타페 구매층과
여기는 제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렉스턴 G4의 구매층, 그리고 카니발을 구매하려던 그런 소비자들까지 대거로 흡수해서 어마어마한 역대급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커뮤니티 카페에서 에바가루에 관련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많은 예약을 하려던 분들이 좀 돌아선 것 같고요. 또 저와 같이 자동차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가격인 만큼 이런 큰 돈을 주고 에바가루 걱정을 해야겠냐라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만 에바가루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 기아가 아무래도 자동차를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많이 생기는 건지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이 판 만큼 수익도 많잖아요. 잘 나가는 회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선. 해외에서도 일단 세계적으로 현대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정말로. 정말 지금 당장 해결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고객 대응의 문제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가온파더였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SUV를 한번 타보려고 하는, 지금 저희는 소형차만 2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기차처럼 그럼 참 편하겠는데 그건 좀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대는 처분하고 큰 차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필요 없었는데 아무래도 애가 생기고 뒷자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큰 차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국내산 SUV 5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를 사랑하는, 그리고 마블도 사랑하고 자동차도 사랑하는 남자, 저는 가온파더였습니다. 이상. 빰빰빰, 이건 마블이죠.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빵.